네, 그러면 이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기는 분열 전 일종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DNA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서 그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가 복제되고, 핵막이 아직 뚜렷한 걸 볼 수 있고요. 염색체가 아직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 분열 과정에 속하게 되고, 이거는 분열 전 과정에 속하게 되는 건데, 전기에서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이런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추사가 형성이 됩니다. 이들 방추사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 중심립이라는 소기관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기에서는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는 방추사에 의해서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에서는 핵막이 나타나면서 2개의 이렇게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2개의 핵이 이때 염색체가 다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세포질 분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말해요.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이랑 식물이랑 이제 다른데, 동물, 식물. 식물은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이제 잘록해지면서 나눠지는 거고, 식물 세포는 2개 핵 사이에 새로운 벽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세포질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은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은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져요. 2개, 하나가 있다가 2개로 해가지고 2개가 여기 딸 세포다.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성장이랑 재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재생 같은 경우는 다쳤을 때 상처를 치료하려고 분열을 하는 거고, 성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려고 분열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감수 분열은 이제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그거고, 생식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염색체 혹시 몇 개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임의로 염색체를 한 이렇게 4개 그랬었는데, 감수 분열에서만 이 과정이 나타나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뭐냐면 원래 2개였잖아요. 저희 최세포 위에서 그린 거는. 그래서 반으로 나눠졌는데, 이 이가 염색체는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징그럽지만 다리 8개인 걸로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형성이 되면서 이게 2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총 4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체세포 분열을 한 거를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해야지 이제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돼서 염색체가 하나씩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생식세포가 한 개씩 한 개씩 결합해서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너무 빠른가요? 그 우리가 부모한테서 반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수 분열을 하지 않으면은 4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여야지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수 분열을 하지 않으면 2개 되니까 이게 염색체 수가 2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아까 46개라고 했는데, 이게 왜
2배가 되죠. 그럼 92개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이 중요한 게 염색체 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은 끝이 났고 제가 중간에 생식 기간은 안 할 거예요. 수정과 발생은 안 할 거거든요. 이게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이 과정만 제대로 외워 놓으면은 아까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한 걸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멘델부터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멘델이 좀 어렵거든요. 멘델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서론이 좀 길긴 했었는데 멘델이 가장 많이 나와서 멘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genetics. 위에서 유전이라는 걸 배우기 위한 조금 background 뭐라 그러죠?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는.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형질이 자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조금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기억하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더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형질이라는 거는 그냥 feature,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합쳐서 형질이라고 부른다. 뭐 예를 들면은 모양,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멘델이 완두콩으로 했으니까 완두콩으로 예시를 들자면 노란 완두콩, 초록 완두콩한테서 형질은 노란색이랑 초록색이겠죠. 그리고 뭐 모양이 둥글다 아니면 쭈글쭈글하다 그런 것도 형질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키워드만 쓸게요. 대비되는 성질. 구별되는 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왕두콩이랑 초록색 왕두콩에서 대립형질이 뭐냐? 그러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형은 이게 막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유전자 구성 자체를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뭐 RR, RR 이런 거 있잖아요. RR 그냥 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네. 뭐 별거 없어요. 유전자형은 그냥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물질의 유전자형을 부여한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용어는 다 다를 수도 있고 이 예시들도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유전자형은 유전자 구성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형. 표현형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게 형질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형질의 표현형을 포함하는 겁니다. 형질 중에 색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더 큰 개념이죠. 그리고 자가수분. 이제 식물이라는 거는 애를 낳지는 않잖아요, 걔가. 그죠? 수분이라는 걸 통해서 개체수를 이어가는데 이 꽃이 있어요. 이게 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타가수분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자가수분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서 수분을 한다는 얘기고 타가수분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다른 그 꽃이랑 같이 수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가수분의 경우 여기 안에 암술과 수술이 둘 다 있어가지고 걔네들끼리 알아서 수분을 할 수 있는 상태고 타가수분은 얘는 암술, 얘는 수술이 있어서 수분을 거쳐야지만 이제 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용어는 이 정도만 하고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 그리고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멘델, 유명한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을 공부를 했는데 유전이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입증을 하면서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는데 실험 중에 사용한 생물이 완두콩이죠. 그럼 왜 멘델은 이런 완두콩을 사용을 했느냐? 왜 하필 완두콩이냐? 왜 쥐는 아니냐? 솔직히 유전 공부하려면 식물보다는 생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왜 하필 완두콩이냐를 본다면 완두콩은 기르기가 되게 다른 식물보다 쉽고 한 세대가 짧아요. 그리고 되게 자손의 수가 많아요. 이 뭔 소리냐면 한 세대가 짧다는 거는 금방금방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이제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 아기 세대. 뭐 사람은 한 번에 거의 100년 가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한 달, 뭐 이런 타는 거죠. 30일.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깜짝이야. 죄송해요. 벌레가 들어가죠. 죄송해요. 그 자손의 수가 많아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비율을 나타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가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에 되게 유리하고 대립 형질이 되게 뚜렷해요.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너는 그 형질을 가지고 있니? 나는 이 형질을 가지고 있어? 우린 다르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두콩의 경우는 되게 뚜렷하죠? 보기만 해도. 넌 노란색이네, 난 초록색이야. 우린 달라. 근데 뭐 다른 식물 같은 경우는 넌 노란색인데 난 노란색이랑 초록색이야. 우린 다르긴 한데 같은 부분도 있네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뚜렷한 식물이 완두콩이라서 완두콩을 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가 수분이랑 타가 수분이 모두 가능한 그 종 중 하나입니다. 어, 네. 그리고 멘델이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 어, 원리가 몇 개 있어요. 가설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가설을 먼저 봅시다. 자, 가설. 뭐였냐면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고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유전인자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유전인자가 한 쌍을 이룰 때 얘랑 얘가 만약 다르게 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돼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애들은 얘는 그냥 알이에요. 얘는 그 소문자 알이고. 근데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형질로서 가지고는 있지만 발현이 되지 않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설이고 마지막으로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정될 때 다시 이렇게 두 개로 합쳐져가지고 수정할 때만 이렇게 생기다가 또 나눠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설이고요. 어, 감,
감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유전인자가 오네나르 유전인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열의 원리, 우성과 열성의 원리고, 얘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 멘델이 잡종 1대를 얻을 때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자면 둥근 완두랑 되게 쭈글쭈글한 거랑 교배했더니 1세대에서는 다 둥근 것만 나왔다. 근데 이 세대에서 잡종 하나를, 얘는 타가수분이지만 얘는 자가수분을 해봤더니 둥근 완두 3개에다가 쭈글쭈글한 거 하나가 나왔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페란트잖아요. 얘가 뭐 offspring이고, 얘가 부모 세대, 자손 세대 1세대, 얘가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R이고 얘가 R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RR이에요. 왜? 하나씩 받았으니까. 근데 표현형이 R이었을 뿐이에요. R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소문자를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표현되는 것만 대문자 R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를 자가수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R이 3개에다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없었으면은 그냥 R 하나만 있네, 하나만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질 중에서는 소문자도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음,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표를 한번 그려보자면, 어버이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R이 있었고, 쭈글쭈글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생식세포가 R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타가수분을 한 거죠. 타가수분을 해서 둥근 완두가 2개가 나왔습니다. 아니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가수분을 했더니,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표를 그려볼게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R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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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둥글어, 얘도 둥글어, 얘도 둥글어. 근데 얘만 쭈글쭈글해 라는 거죠. 이게 어버이 세대 잡종 1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잡종 2대.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각 생식세포에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둥근 완두의 생식세포 R과 주름진 거의 R이 둘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잡종 1대에서 수정이 되면서 대립 유전자는 다시 이렇게 쌍을 이었죠. 분리됐다가 다시 쌍을 이룬 거죠. R로. 그죠? 그 다음에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거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는 R이 없잖아요. 큰 R이 없잖아. 근데 얘는 다 R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근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R이 얘보다 힘이 센 거잖아. 그럼 얘는 우성이라는 거죠. 우성인가 열성인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B를 우리가 1대 2대 1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둥근 완두, 즉 RR과 RR이 RR의 3대 1이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금 네,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대충 이 원리들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가설들을 다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맨델은 어떻게 실제로 했느냐? 맨델은 이제 그 순종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둥글고 노란색이 아까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R인데 표현형만 R인 게 아니라 진짜 R이어서 표현형도 R인 거. 이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게 둥글고 노란색 편의상 R이랑 옐로우로 할게요. 그리고 주름지고 그린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해가지고 1대를 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비율을 이제 제가 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맨델은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면서 음, 이거를 해놓으면은 꽃 색깔도 알아서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일단 둥글고 노란색인 거를 제가 그러면은 이거 너무 우성 열성을 판단해야 되니까 얘는 스몰 y로 하겠습니다. 얘는 빅 y고 저는 그냥 영어를 쓸게요. 페런트 제너레이션에서 둥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를 RRYY, RRYY로 하죠. 이런 게 이제 순종이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생식세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는 이제 R이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R이랑 Y가 하나씩 나오죠. 왜냐면 얘는 감소분해를 2번 하거든.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한 번만 했고 얘는 2번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1번, 2번 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게 나오겠죠? 얘는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손 1세대에서 자손 1세대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하나씩 다 얻은 걸로 나오겠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가수분을 또 시키는 거야. 자가수분을 시키면은 되게 표가 현란하게 나와요. 이 현란한 표를 여러분이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해볼게요. 이 영상이 되게 길 수도 있는데 이거 앞에 거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띄워놓고 맨델부터 보세요. 맨델이 더 중요하니까 맨델부터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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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조금 구분이 잘 안 가네요. 바꿔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R, R, 큰 거 될 거고
R 큰 거, 작은 거 될 거고 얘는 R 큰 거 될 거고 R 큰 거, 작은 거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 넣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채워 넣었어요. 이게 16개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의 수가 16개가 나오는데 이제 우성이 아까 뭐였죠? 아까 우성이 아까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이게 노란색이었고 이게 초록색이었고 이게 둥근 거였고 이게 둥글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얘 둥글고 노란색 그죠? 얘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고 어머 좀 이상하네요. 얘 둥글고 노란색 얘 둥글고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세 보시면은 이게 세 보시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9, 3, 3, 1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둥글고 노란색인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또 분열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유전은 정말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이렇게 해서 멘델은 끝이 났는데 오늘 조금 길었어요. 사람의 유전도 해야 되긴 하는데 음, 그냥 되게 상념색체 이런 거고 뭐 혀 말기가 가능하냐 아니냐 뭐 A형이 있냐 없냐 이런 겁니다. 이게 원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엄마 하나 아빠 하나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가져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더라까지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혈액형 한 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맹 같은 것도 혈액형이랑 비슷한 거라서 되게 빨리 쉽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면 다 이런 원리로 하는 거라서 멘델이 참 정리를 잘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자, 보면은 A형이 A가 있고 AO가 있어요. B는 B가 있고 BO가 있어요. C는 C래. 죄송합니다. B는 그냥 AB 바뀌었고요. O는 무조건 O여야 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표현형이 이것도 A고 이것도 B니까 O가 A와 B에 비해서는 우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보면은 어,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이에요. 그러면은 A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는 거고 B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식들은 어, 표를 그려보시면 B거나 O여서 B거나 O여서 A거나 O여서 O이다. 따라서 A, B, A, O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되게 그런 레이시오 같은 건 안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뭘 가져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몇 대 몇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거를 끝으로 유전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시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